윤석열 대통령께서 결국은 국회 시정연설을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을 했는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 이거에 따른 사과는 일절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2년 반 동안 나라 안팎의 어려움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게 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 보고서 제가 위슈를 해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단 하루도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헤라님께서는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 대통령 겁쟁이야. 애기 겁쟁이인 자기를 좀 인정하셔야 되겠어. 그걸 인정 안 해서 완전 애기가 쓴 글이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역대 어떤 대통령이 마음 편할 날이 있겠어.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까? 애기처럼 그 자리 가면 막 우리의 대통령이 존경받고 재벌들하고 술 마시고 시큰 술자리 벌려도 괜찮고 맛있는 거 맨날 먹으러 다니고 외국에 가서 막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악수하고 뭐 이런 자리로 알았나 봐. 꼬맹이들이 의시되는, 반장하면 의시되는 거로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고서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 폭삭 늙는 자리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욕만 처먹는 자리야. 원래 일하면 욕 먹게 돼 있어.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 네. 계속 욕 먹고 계속 혼나면서 그걸 다 오히려 자기 힘든 건 참고 국민 힘든 거 다 봐주면서 끌어가는 자리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애기처럼 징징거린 거고, 그거보다 더 잘못한 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거야. 다 편하고 이럴 때 불참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지금 야당에서 이 난리를 치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한다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때는 불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뭐 야당이 시위할까 봐 불참하다. 시위하라고 해. 그리고 내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단은 국민이 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것들은 대통령 연설하는데 시위하고 저것들은 맨날 저래. 그들의 실정을 부각하려면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돼 그냥. 그러면 그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국민이 그들에게 화살이 가는데 날마다 자기 불편한 건 안 해. 자기 멋대로야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국민 말도 안 들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와 본인한테만 집중시키는 거야. 지금 오죽하면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다 집중이 돼야 될 그런, 민주당도 뭐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저렇게 방탄하고 있고 정상적인 당이냐고. 저게 선진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집중이 안 되고 지금 윤통 내외한테 집중되는 게 바로 저런 행태 때문에 그래. 너무 애기 같아. 너무 두려워.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이란 뭐야? 가짜 마음이잖아. 그 두렵고 그 수치스럽고. 사람은 어떨 때 가장 두렵냐면 자기 수치 볼 때 두려워요. 지금 야당이 시위를 하고 자기는 그걸 볼 때, 미움받을 때 수치스럽지. 지지율이 안 나오는 대통령이라 저들이 날 무시하나 하는 수치가 올라와요. 그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진짜 용감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수치를 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이 가짜인 거라고 자기 일을 딱 하는 사람이거든. 대통령은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 노무현 대통령의 오점은 그거야. 난 그분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죽은 건 너무 잘못했어. 뭐 논두렁 시계권 먹어 모욕을 당했건 사람은 살다 보면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그걸 보는 두려움, 그 약자 마음을 뚫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게 올바른 지도자고 멋진 모습이지. 그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렵다고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게 가짜 마음인데 진짜인 줄 알고 나약하게 죽어버렸어. 인생이 그 죽음이 헛되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잖아. 비리 수사받다가 죽었어. 아, 그게 더 자기 인생이 치명적이라 그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든. 사람은 강자는 센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치를 보고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걸 보고 올라오는 두려움을 가짜 마음인 약자 마음이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돌파해야 되는데 센 척만 하지 약자야. 약자 마음이야 윤통. 그러니까 거길 못 가. 당당하게 가서 뭘 집어 던져도 들으면서 들으세요 하면서 듣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국민께 사과할 수 있는 것도 용감해야 돼. 미안합니다 할 때 자기 수치를 고백하는 거잖아.
수치보는 두려운 약자 마음 올라오거든. 너무 두렵지.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해 이번 정권이.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대통령 자격이 있나 저분이? 부끄럽고 저렇게 당당하게 가서 연설할 용기도 없으면서 차라리 두렵고 겁나서 못 간다 소리 하면 모를까? 아닌 척 하잖아. 아닌 척 하면서 자기는 두려워서 그런 걸 인정을 안 해. 겁쟁이지. 그래서 댓글 보세요. 국민이 더 잘 알아. 겁쟁이다. 쫄보다. 왜 대통령의 역할을 안 하냐. 이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정권 윤통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은 다 아는 거야. 무시가 올라와. 자기 약자 마음을 극복 안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약자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두려워서 숨을 때 국민은 무시가 올라와. 숨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숨고 있어. 날마다 참모들 뒤에 숨고 공격하는 사람들 막아주는 참모. 간신배처럼 딸랑거리는 사람들은 전부 승진시키고 자기 옆에 두고 이런 행태 보면서 국민은 비웃음이 나오고 무시가 나와요. 왜냐하면 애기로 보이거든. 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대한 이슈가 나타난 이유가.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뭐해. 그 애기 마음에 질질 딸려가서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걸. 약자 마음에 질질 딸려가서 나 힘들어요. 2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대통령으로서 등신이지. 국민이 지금 더 힘들지. 자기들이 더 힘들겠냐고.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흘간이나 침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뭐 특감 비롯해서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하고 뭐 참모 개편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보통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우면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막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기류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엄중하다. 대통령실도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들도 심상치 않은 걸 이제야 아는 거지. 얼마나 냐면 진윤계가 지금은 소나기가 와서 홍수에 빠져 죽게 생긴 거야. 미리 비 올 때 우산 쓰고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해라. 위시에서 맨날 얘기한 거야. 대통령한테 소리 내줘라. 그래서 빨리 국민 뜻에 맞게 해줘야 자기들이 살잖아. 국힘이 살고 이번 정권이 살잖아. 근데 그걸 계속 빨아주셔. 그러다가 이제 홍수 나서 대피하기 되게 힘들어. 지금은 이미 많이 늦은 거야. 이제서야 위험을 감지해. 얼마나 멍청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밤 9시에 급하게 발표했잖아. 이제 대국민 담화한다고. 기자회견 한다고 7일날. 이렇게 말 듣잖아. 누구 잘못이야? 그러니까 용산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이야? 이런 간신 내시 십상시들아. 근데 오늘 아침에 브리핑할 때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직 나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빨아주시는 간신이 나왔대. 한동훈 측에서 나온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물밑에서 얘기하지 왜 언론에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얘기하냐. 그리고 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는 그러지. 언제 니들이 물밑에서 얘기하려고 독대 좀 요청하면 받아줬냐. 고집 부리는 거야. 안 받아주고 입은 처맞고. 소리를 세게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줘서 용산이 이제까지 고집 부린 거야.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호가호위하고 있었던 거야. 국민 말에는 귀 닫고. 다 이런 내시 같은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폭군보다 옆에 간신 내시들이 더 문제인 거야. 만약에라도 탄핵이 되거나 이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게 되면 제일 먼저 집어쳐넣을 게 저 윤핵관, 친윤계, 대통령실에서 내시 십상지들처럼 빨아준 그것들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 애기 같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애기거든. 박수 쳐주니까 옆에서 계속 잘한다고 하니까 계속 한 거야. 머리가 모자라거든 이분들이. 국민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무시가 올라오는 거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댓글에 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욕할 수 있거든. 욕이 문제가 아닌 거야. 욕을 하기보다 무시해. 조롱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미워하고 열등감 때문에 공격할 수는 있지. 그치? 근데 아래로 보면서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야. 애기로 보이는 거지. 왜 애기로 보일까? 애기 짓을 하니까. 그런 애기들을 올려놓고 빨아주셨으니 어떻게 됐겠어? 잘 혼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뭐 여론을 들으니까 심상치 않았겠지. 여론은 이미 심상치 않았어. 아주 세게 얘기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어야 돼. 대통령실한테. 용산에게. 꺾고 날 따라와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대신에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용히 따라와라. 내가 국민의 뜻을 알려주면 국힘이 주도하고 용산은 따라오는 스탠스를 취해야 우리 모두 안전하다. 이걸 밑에서도 전하고 위에서도 말 안 들으면 세게 얘기해서 고집 꺾어서 끌고 가야 사는 길이지, 저 애기들이 하는 짓을 내비두면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냐면 윤통 부부는 잘난 척하고 국민이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국민은 네 이렇게 하고 다 자기들이 왕이 돼서 그것도 절대 군주가 돼서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나오는 게 무슨 김진태인가 네,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약간 멍청하게 생긴 그 사람이 가서 충성맹세하니까 주고, 충성맹세하러 간 인간도 이상한 인간이고 국민한테 해야 될 충성맹세를 거기 가서 하고 자빠졌고, 자기한테 충성맹세했다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분에 주고, 그게 다 애기들이 하는 짓이지. 응? 그런 마인드야.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보고 잘하세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조차를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그 꺾어서 끌고 가야 된다고. 계속 내비두면 머리로는 잘하고 싶은데 몸은 똑같은 짓을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좀 세게 얘기한 거지. 그나마 세게 얘기하고 본인도 며칠간 숙고하면서 여론을 들으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심상치 않은 거야. 점점 악화될 거고 다 같이 죽는 거야. 국힘도 점수 많이 잃었어. 그때 최상병 사건 전대 이후에 계속 공격하고 국민 편에 섰어야 돼. 그래서 완전 당정관계 분리됐어야 지금쯤 안전한데, 친윤계 눈치 보다가 세월이 간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친윤계도 여론도 안 좋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기 있게 나간 거니까. 리더는 항상 어떤 걸 추진할 때 눈치 보면서 달래가면서 추진 못해요. 눈치 보고 달래면 계속 뻗대고 애고들은 말 안 들어. 친윤계 특히. 딱 죽이면서 가야 돼. 니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겠다. 니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배에서 내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기 있게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조금 결기 있는 마음을 먹으니까 친윤계도 조금 호응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윤통에 비해서 자기들 딴에는 약해 보인다고 생각한 거야. 부드러운 언설을 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어. 리더는 남의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자리가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이 내 권력이 많아. 일단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꺾으려고 생각하면 절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 눈치 보는 티를 내면 안 돼. 약자 마음 쓰면 안 돼. 그냥 강자로 확 꺾어버려야 돼. 더군다나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어? 내가 실권자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공격하더라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당대표가 사과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당대표의 의견이 아니니까. 국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대신 전하는데. 국민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 같은 것들아. 확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 싶더라고. 테레비로 들어갈 뻔했어 오늘 아침에. 거기는 왜 친한 친윤계 그리고 민주당 옹호하는 쪽, 국힘 옹호하는 쪽 이렇게만 내는 거야? 일반 국민은 왜 안 받아줘? 일반 국민으로서 출연하고 싶더라고. 가갖고 가서 소리 빽 지르고 싶더라고. 국민의 여론을 듣고 있나 지금? 어디서 건방지게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주제에 국민의 말을 안 듣고 건방지게. 이제 앞으로 진짜 백성의 시대야. 군주의 시대는 갔다고. 왕이 위에 있고 백성이 아래 있는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제야?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같은 패널을 갖다는 정말 혼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한동훈 대표는 더 세게 소리를 내주고 네. 국민의 소리를 전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국힘의 수장으로 이제 용산을 꺾어서 보호하면서, 왜 민주당이 계속 탄핵한다고 하는 게 국민 마음 이해해줘서 하는 게 아니거든. 저것들은 권력 뺏으려고 하는 거야. 한 번 탄핵했는데 어땠어 나라가 꼴이. 좋은 꼴 못 봐요. 웬만하면 끌고 가야 돼. 근데 맡기면 안 돼. 용산한테 하든지 계속해. 애기들은 원래 그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나는 이번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할 때 걱정돼요. 똑같은 짓 하지 않을까. 날마다 변명하고 전 정권 탓하고 내부인은 박절하지 않은 것이고 내 편은 다 맞고 네 편은 틀리고 거짓말에 변명해. 그리고 4대 개혁 완수하겠다는 헛소리를 해.
개혁은 지지율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19%야. 그거 갖고 개혁한다고 하는 발상이 애기가 하는 생각이지, 그치? 그런 헛소리를 또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나라 안전하게 가만히 있고 국힘이 주도하는 체제로 가야 안전하다.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내가 대통령 밑에 있는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 다 주도하고 나는 따라간다. 옛날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역할을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어. 머리로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고 있어서 계속 부하 직원 역할을 하려고 해. 이거를 알아차리고 딱 주도해야 돼요. 그냥 평등하게 그냥 가도 안 돼. 자기가 주도하고 용산을 꺾고 끌고 가야 돼. 왜? 어차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쥐고 있거든. 김건희 여사가 힘을 못 쓰려면 윤통의 고집을 꺾어줘야. 윤통이 힘없다는 걸 알아야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날마다 남편을 통해서 뭔가 권력질을 하고 싶어 하는 애고니까 그걸 잘 파악하고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가줘야 돼요.